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조선인 것 같은데요. 예, 바다 위에 뭐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막 불이 나고 있죠. 이 영상은 아마도 여기 러시아에 유조선이 기름을 싣는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 부근의 바닷가에서 이쪽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 같은데요. 여기 노보로시스크 이 앞에 무슨 바다 여기에서 이제 대기 중이거나 뭐 들어갔거나 나오거나 그런 배겠죠. 예, 그런 배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공격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 연안 인근에서 라이베리아 국기를 단 러시아 유조선 델타 하모니호를 공격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운송하기 위해 러시아 측 터미널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참전하나요? 예? 우크라이나 또 공격하나요?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유조선 공격 이후 유럽과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격 주체가 우크라이나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무력 충돌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 아니 너네 유조선 공격당했는데 왜? 하지만 자국의 석유가 공격받았다면 좀 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해당 위치는 여기 어디쯤인데 요즘 유조선 공격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의 변화가 없고 그나스나 리만 지역 시베리스크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포크롭스크 주변에도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로지아 오늘도 안 보여요. 어제는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리스를 특별히 겨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그리스 배도 공격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드론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보급로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참호에 있는 병력들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드론을 공격하죠. 그런 다음 이제 병사를 보내갖고 대전차 지뢰로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인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상대방 드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상대방 드론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이 드론을 이제 다 뽀개졌으면 다시 드론을 보급받아야 되는데 그 드론 보급하는 걸 방해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참호에 숨어있는 최전방 병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드론으로 공격해서 계속 이제 파블로프 조건반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개를 내밀면 죽는다 이거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영상을 자, 그런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 병사들은 참호에서 고개를 내밀면 드론이 공격한다는 파블로프 조건반사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고개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 군대가 가갖고 어떻게 해요? 대전차 지뢰로 하나씩 깨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러시아군 병사는 왜 이렇게 마음껏 다니는 걸까요? 먼저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다 제압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없고 러시아군 드론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장소는 어디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만큼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작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디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아까 이 지뢰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요. 지뢰로 이제 참호에 우크라이나군 참호죠. 들어가서 대전차 지뢰를 던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거미줄처럼 러시아 측의 그 광섬유 드론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으면 여기가 완전 거미줄처럼 광섬유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돈바스 거미 부대는 밤낮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우크라이나군에 란자 전술 레이더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줬다는 줄 알았잖아. 줄 예정이면 얘기하지 마 그런 거. 게라니스는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거리가 최대 10km에 달하는 P-60 미사일을 장착한 사거리 10km라고? 지금 KF-21 쪽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거 개발한다고 하는데 한 10km 정도 되지 않나? 이거 좀 달라 그래 우크라이나. 지난번 정권 때 우크라이나에 준 거 많잖아. 이거 노획한 거 하나만 달라 그러면 뜯어서 뜯고 씻고 맛보면은 이거 좀 개발 도움되지 않을까? P-60 미사일이랍니다. 드니프르에서 사람들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시위를 하냐?
리비우 인근에서 게릴라 공격 발생, 신원미상의 총격 범위, 군 납치 조직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리비우에서 정식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훌륭하신 징병관들한테 총을 쏜다고 이거 반역자들이 잡아서 능지처참해야 되겠네. 근데 리비우 지역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총격 사건까지 벌어지면 왜냐고요? 나치 본산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총도 있다고. 그러니까 야, 또 내 친척 중에 누구가 잡혀갔대. 야, 이 새끼들 안 되겠는데. 야, 총 들고 가서 혼내주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딱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러시아기에 끌려갈 때는 그런 총격 사건까지 제가 벌어진 뉴스는 처음 봐요.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남성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라고? 벨라루스면 이쪽이잖아. 아니 적성국으로 탈출한단 말이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리로 탈출한대요. 옛날에는 이리로 탈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로 탈출한대요. 헐. 2025년에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 1,424명이 이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이에 비해 몇 년 더 그땅하고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탈출을 위한 인기 목적지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언론 실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것이 EU 국가들의 국경을 넘는 것보다 쉽고 가이드 서비스 비용은 약 8,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제 테러 방지 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군 납치 조직이 징병관님 병무청 이 수배주기엔 우크라이나군은 200만 명에 달하면 그중 약 20만 명이 소치 지역에 거주하고 소치? 그거 많다는 거야? 소치면은 김연아가 금메달 뺏긴 데 아니야. 걔 김연아 대신 금메달 받은 애 그 다음에 어디서 두각도 못 나타내고 그냥 사라졌던데. 여기잖아 소치. 또한 국방부의 수배자 지급 비용 적자는 3천억 그리브냐에 이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신임 사장인 베더로프가 하면서 한 사람이 했고. 이 사람 영국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보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 택배 체인점 여기 공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영국인 자원봉사자가 우크라이나군에 드론을 보낸 사실을 폭로한 후 노바포시타 공격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인가요 나왔던 이게 영상이 있어요.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는 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노바포시타라는 무슨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말이야 내가 돈을 좀 썼어 여기다 드론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감사 베리 땡큐 마치 그리고 여기를 딱 폭격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다 부서졌다 그런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신임 수장인 베도로프에게 동원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적 제거의 대표적인 고전적인 방식인데요. 미테랑 옛날에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 시라크 정적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간발의 차이로 미테랑이 이겼어. 근데 이제 시라크도 많이 표를 받았거든. 그래갖고 이 시라크를 뭘 시켰냐면 내무부인가 뭔가 하여튼 욕먹는 자리에다 시켰어. 그리고 미테랑은 멋있게 외교 막 무대에 비행기 타고 가서 확 외교 정상들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이제 시라크 정적, 시라크를 욕먹는 내무부 그딴 걸 시켜가지고 장관인가 뭔가를 시켰어. 그래갖고 걔가 전엔 욕먹고 이제 사라졌다는 인기가 떨어졌다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국방부 답 없는 동네 이제 지구 있는 전쟁에 국방부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떠오르는 신예래요.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의회가 데니스 슈미간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2025년 7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안 시키잖아. 이제 지는 전쟁 패장이 될 텐데 안함 얘 시켜. 정적 얘 시켜. 얘 인기 떨어지게 해. 이런 거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푸틴과의 협상을 담당할 대표직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번 계획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해 러시아와의 대화를 진행할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이 중재하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모스크바와의 소통 채널을 열 것을 촉구하며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죠. 러시아 측 대표가 너네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1, 2년 안에 망해. 그 안에 우리랑 손 잡자. 그리고 같이 미국에 대항하자. 그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이런 게 이제 호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마크롱은 대중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진지한 접촉을 위한 제안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쇼라는 거예요. 자기네 국민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는 척하는 거지 러시아한테 뭐 진지하게 만나자거나 그런 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면 왜 유럽의 그럼 지도자들은 이 지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이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정치적 자산을 투자해온 사람들이 권력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 정치적 자산을 투자해온 사람. 마크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기존 그 정권 교체 안 된 유럽 나라 중에 그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죠?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최소 25개국에서 국가 이익과 지도부의 개인적 이익 사이에 큰 모순이 존재. 지도부의 개인적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이익이 모순이 존재한다.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같죠. 네타냐후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순간 감옥에 가게 되니까, 그죠? 전쟁을 멈추면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대요. 부하들의 막대한 인명 손실에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멈추는 순간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암살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마크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거기다가 겁나 막 투자를 했으니까. 마크롱뿐만이 아니죠. 27개국 중에 25개국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누구지 모르겠지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길버트 처음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예정이다. 미국 측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키예프와 이전에 논의했던 합의안의 최신 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1월에 개최될 가능성이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란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와 쿠시너와의 두 번째 만남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이 이 만남 날짜 합의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외무장관 만날 모스크바는 위트코프와 쿠시너의 접촉이 열려 있으며 러시아 연방은 그들의 관심에 대해 이해심을 보일 것입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파토를 낼 생각은 없지만 좀 요즘에 너네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며 협상 지연의 책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여기서 이제 이란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란에 전쟁할 것처럼 하더니 안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기 옆에다 놓고 또 뭐 이미지 전략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위대가 총을 쏴서 경찰이 맞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형 집행도 없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트럼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성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트럼프가 막 공격한다고 막 그러자 이란이 너 가만 안 있겠어. 니네 중동에 사우디 막 뭐 이런 동네들 다 미군 기지 많지. 거기 다 작살날 줄 알아. 그리고 각 나라 이란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에게 이란을 공격할 경우 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각 나라에 경고했대. 그러자 막 뉴스 나고 난리야. 여기 막 이런데 다 미군 기지 있는데 여기 다 공격하겠다는 거야 이란이. 미사일 뭐 여기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데 여기 다 날아가지. 그럼 이제 작살나는 거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카타르 여러 국가에 경고를 보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대. 와, 후달리는 모양이지. 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그러한 행동이 유가시장에 유가시장 때문일까? 너네 새끼야 미사일 날라오고 그다음 패트리어트 미사일 막 빵빵 뚫리고 이런 거 영상 나가면 그 성능도 안 좋은 개 같은 무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그러고 욕먹고 정권 교체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란의 공격 위협에 미국과 영국은 중동 기지에서 긴급 철수 막 그랬는데 미군도 막 긴급 카타르 미군 병력이 알우데이다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확인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란은 막 영공 통과 금지하고 막 몇 개밖에 안 날라가. 그리고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든 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가든 비행기도 오다가 중간에서 막 돌아가고 그랬는데 워싱턴
프레스했다면 유럽에다가 이런 목표물 정보를 공유하라고 그러고 막 목표물 전달 받았다고 그러는데 피자 지수 국방부 미국 국방부 근처에 피자 가게에 막 피자 주문 막 넘쳐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란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이 살인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서의 살인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란 외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참가해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테러리스트가 사람들을 죽인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과거 CIA 나쁜 놈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그들은 사람을 총으로 자신이 쏘았고 그래서 그들도 맞대응 사격을 했다고. 트럼프는 또 이걸 받아들였어. 이게 웬일이지? 전쟁 직전에 상대방 국가 적의 외무장관을 자국 텔레비에 출연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나? 카타르가 이거 한 거 설득 잘했는 모양인데 상황은 평온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석유값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고. 이게 통한 건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그러한 행동이 유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면 이제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건데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자기는 어제 53달러가 목표라고 그랬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전쟁 비용 충당하기 좋아지잖아. 그러면 자기 친구한테 여기다가 리튬 광산 그거 낙찰 받게 해줬는데 러시아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러시아랑 다시 계약하는 거 같잖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건 모양인데.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러시아 측 외무장관의 이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빨리도 합니다. 그동안 막 심사숙고를 고민을 한 적이 보이는데요. 현 단계에서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 정부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과 워싱턴의 다른 동맹국만이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근본적인 평가를 회피하려 드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서야 또 러시아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한참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델시 로드리게스에 대해서 조만간 그녀를 만날 겁니다. 그녀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현재 여당이죠. 마두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 하잖아요. 좋대. 근데 또 반대편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사를 보내갖고 미국 대사가 베네수엘라에 가갖고 야당 인사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건 또 뭔가요? 양다리 걸치는 건가요? 미국이? 너 여당 잘하고 있고 야당 너도 잘하고 있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여당 베네수엘라 지금 집권 행정부는 4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대화를 우선시하고 오만함을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모색해. 정치범이라 하면 야당인 거 아니야. 야당 정치 반대자들 풀어줬다는 거야. 미국이 풀어주라고 했겠지. 그냥은 풀어줄 수가 없지. 대통령 잡아가고 위협하니까 아이고 나도 잡혀갈까 무서우니까 알았습니다. 꼬리 내린 건데 이거. 여기서 갑자기 김대중 납치 미수 사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김대중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일본에 갔었는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람을 납치를 해서 바다에 배를 태워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미국 CIA가 구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 CIA 즉각적인 추적을 통해 해당 선박 위치가 탄로났고 심지어 주한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정식 항의 및 경고를 하는 일까지 터졌다. 나는 왜 베네수엘라에서 이게 이 상황 미국 대사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가로채갔던 괘씸한 마차도를 보호하는 이런 지원하는 행동을 왜 할까?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현재 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정치범 석방하고 있고 이거 왜 나는 이거랑 왜 오버랩이 되는 것일까요? 미국은 박정희만 또는 김대중만 지지하지 않아요. 양쪽을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어느 쪽이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반대파로 싹 갈아치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다음에 김대중 이 야당 지도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 됐죠. 왜 대통령이 됐겠어요? 미국이 하는 행동에 방해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대통령을 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했다고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자, 김대중 대통령은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이 마차도 베네수엘라의 매국노, 베네수엘라를 막 미국한테 팔아버리려고 그러는 마차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원래 노벨 평화상 같은 거는 마차도 같은 매국노한테 주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걸 몰랐나 봐. 나 같으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또 준다는데 또 돈도 많이 주는데 안 받기는 좀 그렇지.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매국노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몰랐나 보다 그런 거지 뭐. 이 사람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당인데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받아야 될 것도 뺏어간 건데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아메리카 대륙의 에너지 기술 민주주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정부 전복이 곧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정권 탈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복됐으면 좋겠고 자기네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미국한테 팔겠다는 건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네, 게다가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의 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기업의 자산과 지분이 해외로 매각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국내 기업 IMF 이후 외국 자본의 3분의 1이 팔렸다. SBS 뉴스. 뭔가 이 마차도 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노래를 발견했는데 이게 타블로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타블로는 누구냐면 이 에픽하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그 힙합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타블로예요. 이 타블로 이 사람이 그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모든 걸 다 지배하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무를 찍으나 상관이 없다. 네가 국힘을 찍던 열린 민주당을 찍던 상관이 없다. 그 뒤에는 다 한 놈이 다스리는 둘 다 꼭두각시다. 그런 대충 내용의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너 이 새끼 스탠포드 가짜지 그래갖고 개 마녀 사냥단에서 매장된 한국의 이 유명한 힙합 그룹 이 거시기가 있었다는 그런 거를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노래 가사를 잠깐 보자면 어차피 한 몸에 달린 두 팔 머더 원 거버먼트 뉴 월드 오더. 야, 이 가사에 이딴 걸 집어넣었으니까 네가 임마 미운털이 박혀갖고 마녀 사냥을 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탠포드 나온 거 맞대. 근데 그 스탠포드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은 기여 입학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은 대학 입학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무슨 수능 봐갖고 뭐 시험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돈 내도 가고 회사 잔디 깔아줘도 가고 회사 버스 사줘도 가고. 한국에도 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대도 다 돈 있으면 갈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좀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 스탠포드의 정식 입학 절차를 거쳤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아갖고 이게 타블로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쳐야만 정식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스탠포드에 시험을 안 치고도 특별 전형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아마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그걸 약점을 잡아갖고 계속 진실을 요구한다 그래갖고 타블로를 완전 매장시켜 버린 거야. 근데 가사에다 이런 걸 적은 거지. 어차피 한 몸에 달린 두 팔. 뭐야, 미국인이 한 몸에 달린 두 팔이야.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열린민주당. 이런 거를 갖다가 둘 다 조종하고 어느 쪽을 내가 표를 찍더라도 뭐야? 어차피 미국한테 충성하는 놈을 뽑는 거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 미국이 이제 조종하고 있는 놈 아닌 놈을 뽑았어. 그 얘도 대통령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미국에 충성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셨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짜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키 운동복 입고 멋진 선글라스에 헤드폰 끼고 그럼 멋지게 이런 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